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파헤쳐볼 주제는요. 이 수도권 주택시장,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규제에 대한 아주 뜨거운 소식입니다. 네, 최근에 발표된 내용이라 아마 관심 있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세종시뉴스닷컴 8월 23일자 기사인데요. 제목이 수도권 주택 외국인 매입 제한, 실거주 의무화 본격 시행 이겁니다. 이 기사를 가지고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내놨는지, 또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이게 시장과 또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기사를 보니까요.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구매 이걸 막겠다, 이런 고강도 대책이라고 밝혔어요. 표현이 상당히 강력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어떻게 묶이는 건가요? 네, 그 핵심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지역들을 딱 지정한 겁니다. 근데 이 대상 지역이 생각보다 상당히 넓어요. 일단 서울특별시 전역, 그러니까 25개 구가 전부 다 들어가고요. 서울 전체요? 네, 그리고 인천은 7개 구, 경기도는 23개 시, 군. 사실상 수도권에 인기 있는 주요 지역은 대부분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행 시점이 2025년 8월 26일부터 일단 1년간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시장 상황 봐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전역이라니. 와, 이거 정말 파격적인데요. 보통 강남 3군이 용산이니 이렇게 특정 과열 지역만 콕 집어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 이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외국인이 집을 살 때 예전하고 비교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건가요? 그렇죠. 가장 큰 변화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외국인이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주형 건물을 사려면요, 반드시 거래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먼저 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는군요. 네, 만약에 허가 없이 그냥 계약부터 덜컥 해버리면 그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그냥 무효가 돼요. 무효요? 돈을 주고받아도 소용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 소용 없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사실 신고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허가 단계가 추가됐으니까 문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허가제 도입만으로도 사실 거래가 좀 줄어들 수 있겠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 이른바 실거주 의무, 이게 생긴다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 조치 같아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소유하는 그런 투자는 아예 막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취득했다고 끝이 아니고요. 잔금 치르고 이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지 않습니까? 그 시점부터 4개월 안에 그 집에 실제로 이사를 들어가야 하고요. 4개월 안에요? 네, 그리고 입주한 날로부터 최소 2년 동안은 계속해서 본인이 직접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갭투자처럼 세입자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비워두거나 이런 방식의 소유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최소 2년은 거기서 살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 붙는 겁니다. 2년 실거주라 이게 생각보다 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문제라든지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본국 돌아가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2년 의무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벌금 조금 내고 말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실거주 의무를 어겼다, 그러면 일단 관할 시 군구청에서 이행 명령이라는 걸 내려요. 빨리 들어가서 사세요 하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도 계속 안 따르면 그때부터 이행 강제금이라는 일종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이 금액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 그러니까 샀던 가격 있죠, 그거의 최대 10%까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0%요? 그게 혹시 한 번 내고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점인데, 이 이행 강제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거주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년이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 10억짜리 집이라면 최대 1억 원의 강제금이 매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사실상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금전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와, 매년 최대 10%씩 반복 부과될 수 있다면 이건 진짜 강력한 페널티네요. 잘못하면 집값의 상당 부분을 그냥 벌금으로 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정부가 이걸 어떻게 다 확인하죠? 서류만 봐서는 사실 거기 진짜 사는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정부도 그 부분을 알고 있고
단순히 서류 확인에만 그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보면 필요할 경우에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실제 거주 여부를 점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직접 방문해서요? 네, 뭐 불시에 방문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만임에 계속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되면요. 단순히 이행 강제금 부과를 넘어서서 애초에 내줬던 그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허가 취소까지요? 네. 허가가 취소된다는 건 뭐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 업적인 권리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건 매우 강력한 후속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이야, 정말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네요. 그런데 거주 여부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도 같이 강화된다고요? 이건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혹시 뭐 불투명한 자금이 들어오는 걸 막겠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자금의 투명성 확보, 이게 이번 규제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허가 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주택 거래를 할 때는 예외 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이 서류는 말 그대로 집 살 돈을 어디서 또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밝히는 문서예요. 자금 조달 계획서. 예전에도 뭐 일부 규제 지역에서는 우리 내국인한테도 요구됐던 것 같긴 한데 외국인한테는 어떤 정보까지 요구하게 되는 건가요? 좀 더 빡빡한가요? 훨씬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와서 집을 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즉 해외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해외은행 예금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부동산 판돈인지 뭐 증여받은 건지 등등을 상세히 쓰도록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단순히 해외 송금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없게 하겠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주택을 사는 그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 다시 말해 어떤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어떤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 외에도 관련된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잠재적인 불법 행위를 차단하려는 좀 다층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자금 출처를 상세히 요구하는 건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불법적인 외환 거래 같은 걸 걸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비자 종류를 확인하는 건 애초에 국내에서 뭐 영리 활동이나 임대 사업을 할 자격이 없는 그런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주택을 사서 임대 수익을 올린다거나 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정책뿐만 아니라 외환 관리, 출입국 관리 정책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촘촘하게 다 얽혀 있네요. 만약에요, 그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다가 뭐 자금 세탁 같은 좀 불법적인 정황이 의심된다. 이러면 그냥 국내에서 조사하고 처벌하고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더 복잡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나요? 국내 처벌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요, 만약 자금 세탁이나 다른 좀 심각한 범죄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 관련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 FIN어라고 하죠. 네, FIU요. 네, 이 FIU를 통해서 해외 당국에 통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FIU는 자금 세탁 방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을 통해서 해당 외국인의 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의 금융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뭐 공조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금융정보 분석원 통해서 해외 당국과 공조한다. 와, 이건 개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겠는데요. 혹시 세금 문제도 좀 비슷하게 처리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금 문제도 국제공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주택을 샀다가 나중에 팔아서 양도 차익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 이런 의심이 들 경우에요.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를 해당 외국인의 본국 과세당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아, 본국으로요? 네. 그렇게 되면 본국에서도 세금 추징이라든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걸 정리해보면 실거주 의무를 어기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을 탈루하거나 또 불법적으로 외화를 들여온 정황 같은 게 포착되면요. 국내에서의 행정처분, 그러니까 뭐 이행강제금이나 허가 취소 같은 건 기본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단순히 한국 내 부동산 거래 규칙을 넘어서서 개인의 국제적인 어떤 법률 문제나 금융 문제로까지 파급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실거주 의무부터 자금 출처 확인, 국제 공조까지. 야, 정말 다각도로 촘촘하게 규제망을 치는 그런 느낌이네요. 듣는 분들 중에는 이게 외국인 투자 자체를 너무 옥죄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규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걸 좀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 아래서요. 이걸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 이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집값 상승 국면에서 외국인 매수가 좀 늘어난 통계가 있었고 이게 좀 투기성 자본 유입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그런 투기적인 접근을 확실히 막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규제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수도권 주택 매수가 확 줄어들까요?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뭐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라든지 아니면 임대를 목적으로 한 매입 수요 같은 경우는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왜냐하면 2년 실거주 의무라는 조건 자체가 이런 종류의 투자와는 완전히 상충되니까요. 게다가 자금 출처 증빙까지 까다로워지니 뭐 투자 매력도 자체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앞으로 수도권에서 외국인의 주택 매입은 정말로 한국에 좀 장기간 거주하면서 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 예를 들면 뭐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게 뭐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고 일단 1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고요. 국토부에서도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시장이 좀 안정되면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두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쭉 지켜보면서 정책의 강도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외국인 관련 거래량이 줄면서 시장이 다소 좀 진정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결국 핵심은 수도권의 주요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이제 외국인이 이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샀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은 직접 살아야 한다. 이 얘기네요. 그리고 자금 출처 증빙도 매우 깐깐해졌고요. 만약에 이걸 어기면 뭐 이행 강제금 폭탄은 물론이고 허가 취소나 국제 공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건 정말 꼭 유념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외국인이 한국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는 것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매우 어려워졌다. 이런 명확한 신호를 정부가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한테 투기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셈이죠. 규제 내용과 그 배경, 또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점이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수도권 핵심 지역에 대한 외국인 매입 규제를 강하게 조이면 혹시 이 규제를 피해서 허가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뭐 비수도권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 아니면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 같은 다른 투자처로 외국인 자금이 몰리는 그런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혹은 뭐 규제를 우회하려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방식 같은 게 등장할 수도 있고요. 이 정책이 의도한 효과 외에 또 어떤 예상 밖의 결과를 가져올지 그 파장을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